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전 국회의원, 이종원 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김지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선언을 했습니다. 삭발에 이어서 강경투쟁을 넘어서 극한투쟁에 나서는 이유 한번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만난 시간이 무려 117분, 돗대기 시장 같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의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 대화요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 소식입니다. 오늘 출발하는 저의 민생 대장정, 위대한 국민 승리의 대장정으로 만들겠습니다. 장외투쟁, 원내투쟁, 정책투쟁의 3대 투쟁을 동시에 전개하는 강력한 대여 투쟁을 펼쳐갈 것입니다.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 곧 다가올 겨울의 삭풍을 생각하며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웃음도 희망도 사라져버린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의 추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목숨을 걸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임하자마자 강경 노선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었죠. 장외투쟁 했었고 삭발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금 놀라긴 했었는데 오늘 급기야 단식투쟁, 죽기를 각오하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글쎄요. 황 대표 입장에서는 뭐 단식을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셨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뜬금없고요. 이렇게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제 오늘 날씨도 이렇게 추운데 청와대 앞에서 지금 천막을 칠 수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도 사전에 지금 그것도 확인하지 못하고 천막 칠 줄 알고 갔는데 그냥 맨 땅에 지금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장소를 옮겨서 단식을 계속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청와대 앞에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김세현 의원의 불출마 선언 그리고 한국당 내부에 대한 비판 이런 게 불과 며칠 전 이야기잖아요. 예.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이제 가끔 다른 얘기도 하시는데 기회를 위기로 만들어 버렸고 차려놓은 밥상도 발로 찼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런 사실은 이 정치인이 불출마 결정을 한다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건 저는 고뇌에 찬 결정이라고 존중해주고 싶어요. 예. 이제 그런 당의 어떤 어려운 상황 같은 거를 정치력으로 이렇게 풀어낼 생각을 해야지 산적한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왜 계속해서 삭발하고 몸으로 이렇게 때우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또 장외투쟁도 또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또 패스트트랙 뭐 통과된다면은 의원직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도 지난주에 나왔었죠.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5시간 반 간격으로 릴레이 단식해가지고 이게 간헐적 단식이냐 진정한 단식의 의미냐 황제 단식이냐 이런 얘기로 사실 비판도 많이 받았었죠, 한국당이.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야당 대표의 단식은 지금 3번째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글쎄요. 2000년대 이후에 3번째죠. 그런데 국민들이 딱 봤을 때 단식할 만하다. 뭔가 야당 대표가 저렇게 했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라는 감동이 와야 되는데. 여론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지금 감동도 없고요. 어저께 청년 정책 발표한다면서 카페에 가서 청년들한테 쓴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좀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로 삼아야지. 어떻게 단식을 갑자기 시작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예. 조금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죽기를 각오하고 본인은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종우 평론가 청와대 갔어요. 삭발도 청와대 앞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경호처에서 경호상의 문제로 천막을 못 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국회로 돌아갈 거를 고민하는 상황인데 그 정도의 결의를 가지고 했으면 그런 사전조사는 참모들이 좀 주변에서 미리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보다요. 조금 전에 이제 화면이 나왔습니다만
죽기를 각오하셨다는 분께서 외투는 챙겨 입으신다는 거죠. 예. 예. 워낙 게다가 추우니까 지금. 예. 아니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셨다면 뭐 얼어 죽겠다는 각오를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외투를 또 챙겨 입으시는데 그 외투도 혼자 못 입으셔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또 입으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황제 의전 논란이 계속 있으신 분이세요. 그죠? 황 대표 같은 경우에 총리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저렇게 그러니까 약간 황제 의전을 받아가면서 단식을 한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오늘 저 장면만 보더라도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예. 최근에 뭐 굉장히 센 장면들만 계속 보여주시죠. 아까 그 화면 쭉 나오긴 했습니다만 한 장면이 빠졌어요. 그죠? 검찰 출두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목을 치십시오. 예. 예, 근데 이번에 목숨을 또 내놓으시겠다 그래요. 목숨을 너무 자주 거시는 거 또 국민들이 보기엔 진정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데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전문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국민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결국은 본인 관련해서 당내에서 사퇴론도 일고 하니까 그걸 예. 잠재우기 위해서 그냥 나간 거다.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눈에 예. 확 보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예. 좀 의문입니다. 네. 두 분 다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네. 한국당 관계자는 이걸 정치공학적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김병민 교수 글쎄요. 정치공학적으로 정치인의 행동을 정치공학적으로 안 본다는 것 자체도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비판적인 해석을 해주셨으니까 왜 자유한국당 대표인 한교안 대표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예.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소미아 파기가 가져오게 될 대한민국 안보 상황에 대한 위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소미아 문제보다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더 많은 부분들을 본인에 대한 선언문에서 담아냈던 건 12월 3일로 아마 예정돼 있지 그게 않을까 싶은 목표겠죠? 패스트트랙 문제거든요. 한국당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특히나 자유한국당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라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법안들이 만약 통과가 되게 됐을 경우에 예. 결국 정부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던 20년 이상의 장기 집권론에 포석으로 가는 길에 공수처가 있다고 주장했던 만큼 예. 이걸 막기 위한 결사항전에 그러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 같았고요.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은 선거제도 개편입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게 되는 선거제도 개편안이 만약 통과가 되는 순간 다당제가 구성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텐데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을 바꾸지 않는 다당제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은 집권 여당에게 상시 유리한 측면으로 갈 수 있다는 위기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바탕으로 단식에 나갔다라면 그 최종적인 목표는 12월 3일 패스트트랙을 부결시키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단식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12월 3일의 패스트트랙을 부결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지금 한국당의 의석으로는 막아내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 꼭 필요한 게 바른미래당과의 같이 공조를 통해서 이 부분을 막아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과거에 보수대 통합 선언을 끄집어냈던 결정적인 이유도 이렇게 보수대 통합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총선까지 국면을 가지고 가야 12월 3일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과 여당이 모여서 이 패스트트랙을 처리하게 되는 것들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아무래도 단식이라고 하는 카드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든 바른미래당과 설득과 교감, 통합이라고 하는 큰 아젠다를 가지고 끌고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당내 의견도 있는 만큼 여러 가지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예. 생각됩니다. 저희가 달력을 보여드렸는데 지소미아 종료가 이틀 뒤입니다. 단식에 무슨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법안 다음 달 3일로 부의가 예정돼 있는 이때를 목표로 해가지고 단식에 들어간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제 한국당에서 청년 간담회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것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보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수치심이 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유한국당 하면은 노땅 정당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박찬주 영입과 같은 계속해서 청년들의 신뢰를 잃는 그런 행보를 지속하면서 어떻게 청년층의 지지를 얻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색 맞추기로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 여기에 이렇게 청년들이 모였다고 그렇게 이용하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시간부터가 평일 오후 2시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는 청년들은 오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얘기한 걸 다 메모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 잘 챙겨서 우리 정책에 반영할 것은 정책에
반영하고. 정착에 반영하고 다 메모를 했다고 그러는데 김재현 변호사 참 이게 맞는 말들이 있는 것이 2시 행사 2시에 하면은 젊은이들 누구라는 얘기냐라는 질문이 있었고 박찬주 전 대장 영입하면서 청년 지지를 어떻게 얻게 되냐 이게 좀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청년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는 있는데 예. 과연 청년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사로잡을 만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예. 어제 저 장면을 보면서 황교안 대표 지난번에 대학 강연 때 스펙 없이도 대기업 취직 가능합니다. 저희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장면이 막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일단은 행사 시간도 오후 2시다. 그럼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은 오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못 가는 거죠. 네. 예. 근데 그런 계속된 어떤 자유한국당의 그 청년들 민심을 잃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박찬주 대장의 영입 그 과정에서 예. 그러면 박찬주 대장을 최소한 영입하기로 했으면 그 청년들이 갖고 있는 울분이 있잖아요. 뭐 공관 사병을 자신의 어떤 그 산호비 부리듯이 이렇게 막 부려먹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메시지라도 제대로 다듬어서 박찬주 대장을 내보냈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박찬주 대장의 입장 표명은 어떻게 그게 갑질이냐. 예. 그건 원래 걔가 할 일이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청년들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열심히 메모했잖아요. 그러면 당에 돌아가서 논의도 좀 충분히 하고 전략도 세우고 이랬어야 하는데 예. 그 다음에 단식을 다음에 하는 단식을 게 했어요. 그게 예. 과연 맞는 흐름이냐 또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늘 뭐 비판적으로 당을 바라보고 있죠. 이번 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얘기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느닷없이 이제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하고 통합 제안을 했습니다. 어느 진영에서 자기가 내부에서 처하는 공경을 탈피하기 위해서 통합 카드를 불쑥 던져놓고 만약 그 통합이 안 되면 서로의 상처가 너무 커진다. 특히 우리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의 상처가 너무 커진다. 과연 노련한 유승민 의원이 정치 초년생 황교안 대표를 데리고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하겠습니까? 이미 유승민 의원이 제시한 통합 상원칙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 당내에서 시끄럽고 부글부글 끓고 있죠. 저것은 유승민 의원에게 정말로 다 죽어가는 유승민 의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그런 통합제의에 불과하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또 한 번 상처를 입게 되겠죠. 당대표가 헛발질로 조롱을 받으면 당이 수렁에 빠지게 된다. 당대표를 뭐 역임을 했으니까 그 경험에서 오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아까 김유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국민적인 여론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네. 과연 단식으로 해가지고 국민적인 공감을 어느 정도나 얻을 수 있냐. 이게 단식의 효과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가 그래 단식 아니면 정말 방법이 없겠구나. 예. 이런 느낌을 국민이 받았을 때 지지할 수 있는 것이죠. 저거밖에 방법이 없다. 그렇죠. 이게 예. 이제 더 이상 뭐 돌아설 곳이 없구나. 이렇게 할 때 국민들이 지지하고 그 뜻도 이해하고 또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보수의 결집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몸을 던져서 저렇게 단식을 시작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깊은 뜻을 모르겠는데 예. 지금 공수처법도 그렇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그렇고 얼마든지 지금 같이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예. 그리고 조국 사태 이후에 다시 지지율도 내려가고 있으면서 뭔가 이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그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죠. 한국당도. 그런데 과연 그 방법이 대표의 단식인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홍준표 전 대표가 대표 해본 분이고 또 원내대표도 해본 분이고 지방선거 치르고 책임지고 이제 물러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한국당 내부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특히 예. 이렇게 계속 비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예. 과연 이제 한국당이 제대로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예. 본인은 몸을 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내부에서는 그런 반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의 어떤 그런 분열상이나 예. 지금 뭔가 돌파구 마련하지 못하고 계속 각자 딴 얘기하고 있는 친박이건 또 비박이건 여전히 남아있는 계파의 어떤 갈등이랄지 이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황교안 대표도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또 미국 갔는데 당대표가 과연 이것이 최선인가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예. 국회 안에서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내년 총선도 바라볼 수 있고 수권정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예. 모습을 보여주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논편 한번 다시 볼까요? 이 황 대표에 대해서 좀 그런 비판들이 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네. 정치 초보에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조바심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이다. 박지원 의원도 그럼 단식까지 했으면 다음에 뭐 할 거냐라고 좀 물어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차기 행보 관련해서 예. 이렇게 극단적인 카드를 계속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정작 이제 써야 할 때 뭐 단식 카드를 제대로 또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치 좀 이제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사람들로서 이제 지적을 좀 하는 이제 그런 거고요. 제가 보기에도 좀 그래요. 그런데 황 대표가 그만큼 사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황교안 대표 그러니까 그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예. 황교안 리스크 얘기 나오면서 한번 리더십이 흔들거렸던 적이 있죠. 근데 그때하고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처음이었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런 예. 이제 여론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기류가 이대로 가다가는 황 대표 체제에서 내년 총선 이거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근본적인 의구심이 다시 들면서 예. 황교안 리스크가 지금 다시 리바이벌을 했다는 거예요. 리바이벌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상황이 좀 더 심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황 대표로서는 그러니까 나름 이제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일단 보이고요. 예. 홍준표 전 대표의 좀 발언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분 참 거르는 법이 없으시네요, 요즘에. 그런데 홍 전 대표도 사실은 대표 시절에 헛발질 많이 하셨거든요. 그 뭐 건건을 예. 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당을 좀 도와주실 거라고 마음을 놓고 계시다면 그러니까 좀 조언다운 조언을 좀 해주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들은 홍준표 전 대표가 다시 정치권에 진입할 때 어떤 모습이기를 원할까요? 그러니까 본인 아마 대권으로 출마하실 생각도 여전히 가지고 계실 텐데 새로워진 홍준표를 원하실 것이다. 국민들은. 그렇다면 좀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그러니까 대표 시절에 조금 전에 헛발질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이 보면 막말 논란이었어요. 예. 자,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것도 좀 더 정제된 표현으로 이제는 좀 정치 경력이 꽤 되신 분으로서 그런 얘기들을 오히려 이야기를 내놓으시는 것이 알겠습니다. 훨씬 더 본인의 정치 행보에도 좋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